94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영화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만들 때 많은 흥분과 어려움과 기쁨이 있지만은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보는 사람이 웃으면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와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연설은 끝났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만들 때는 내가 이렇게 많은 그 기록, 그 블랙 앤 화이트 이미지 갖다 놓고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려는 그런 생각은 별로 없이 이 남한에서 제일 처음에 북한에 대한 영화를 만들라고 했을 때 먼저 제가 찾아가서 뵌 분들이 북한을 떠나온 우리들이 여기서 말하는 탈북자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가 한 15명 만났는데, 만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는 그분들의 사정이 딱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해도 가고 그랬지만 얻은 결론이, 내가 만약에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은 북한이 싫어서 떠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얘기는 할 수가 없다. 그 나라에 대해서 unfair한 거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나 남한에서도 북한에 대한 작품을 하는 여러분들이 북한에 대한 작품을 하는 여러분들이 전부 그분들의 얘기를 기초로 해서, 또 북한에 있는 세 사람들은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북한에 대한 얘기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내가 직접 가서 내 눈으로 본 거를, 그게 얼마나 제한이 됐든 간에 찍어 와가지고 사람들하고 나누어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북한을 가게 됐죠. 그래서 2013년 영화에는 그거를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2013년에 가고 2014년에 갔다 이렇게 두 번 말은 안 했지만, 2013년에 갔고 2014년에 가서 두 번 가가지고 두 번 가서 모두 합해서 거기서 있은 날이 한 열흘밖에 안 될 거예요. 제가 거기 오래 있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열흘 동안에 제가 매일같이 17시간 일을 했으니까 한 달 있은 거나 마찬가지죠. 밤에 잘 때도 꿈꾸고 생각하고 또 그냥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그래서 모아온 이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눠준 거고, 또 여기서도 보다시피 북한에 가면은 이제 안내원을 보내서 안내원들이 저를 데리고 가고 또 여기 가자고 하는 게 다 정해져 있지만은 그분들이 이렇게 와서 저하고 인사할 때 제 마음속에는, 또 가기 전에도 그런 분들이 오리라는 걸 알았지만은 그분들이 하자는 대로 할 플랜은 하나도 없었고, 내가 보는 대로 해야 되겠다는 저 마음속에 고집이 있었으니까는. 그리고 또 그분들은 나왔지만 이렇게 보니까 와서 내가 하는 거를 그냥 발자국마다 쫓아다니면서 간섭하겠다는 생각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하고는 그냥 말 없는 이해가 돼서, 그분들은 저기 서 있으면서 저는 그 갖다 맞춘 그 사람들하고는 면담했다면은 거기 그 가족, 제가 방직 공장에 가서 일하는 그 가족, 그것뿐이고, 그 외에는 제가 보시다시피 공원에 가서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길에 지나가는 부인들, 김일성 대학 학생들, 아이들, 또 이렇게 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면담을 하고 가서 붙잡아서 데려온 영화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나 평론가나 이런 분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렇지만은 인류학을 공부하는 사람처럼 가서 그래도 열흘이라도 한 사람하고 있으면서 좀 깊이 있는 면담을 해야 될 것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또 그런 거대로 맛이 있는 거고, 저는 또 저대로 맛이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인류학하는 사람이 북한에 가서 열흘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제가 길에서 이렇게 붙잡아서 한 사람하고 얘기해서 그 말이 심각한 얘기든지 웃음의 얘기든지 그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거기서 나오는 데서 그 기분, 그것을 저는 제가 제 눈으로 봐서 이게 지금 여러 번을 보는데 굉장히 잘 많이 담아왔다고 저는 그렇게 오늘도 보면서 그렇게 느끼네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 말은 이제 그만하고 질문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예. 미국 인권하고 북한 인권 제가 비교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미국 인권을 제가 깊이 조사하자는 거는 의도는 아니었죠. 여러분들이 북한에 가보신 분, 가보지 않은 분, 관심이 있는 분, 없는 분 전부 합해서 북한이라 하면은 거기는 인권 유린이 가장 심한 데라는 편견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제가 가서 그 편견을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그 검토를 하는데 가서 뭐 이렇게 학자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김일성 대왕의 학자하고 앉아서 또 무슨 평론가하고 앉아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면담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보통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보통 사람의 얘기를 간단하든 길게 하든 듣는 것이 관중들이나 저한테는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 그 도서관에서 거기서 정말 일하는 한 개의 공무원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보고 제가 그 사람하고 그 인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열을 토해가지고 도둑이 하는 얘기를 길게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에는 그 이상 더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전부 사실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서 뭐라고 그래도 미국에서는 낮에도 백인이 흑인을 뒤에 와서 총 쏘고 그러고 미국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원주민을 전부 내쫓고 요만한 레저베이션에다 갖다 놓고 술 먹고 도박하게 하고 그러고 그 사람들 그렇게 하고 또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그렇게 그냥 메르치처럼 싹싹 키워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의 등에서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철저히 냉혹하게 하면은 그러고도 여태까지 인종차별이 너무나 심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살면서 그 미국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인하고 직접 관계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LA 폭동이 났을 때는 한국인하고 흑인의 갈등이 많았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제가 많이 다뤘어요. 영화도 다루고 글도 다루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인권 보장이 돼 있는 거 아닌데 그 사람이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의 개인이 하나의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저는 그걸로 돼 있고 더 가서 뭐 누구 면담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그게 제 대답이고 그다음에 둘째가 뭐였던가요? 신천에 갔을 때 학살, 신천 학살.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신천 학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아요? 모르나. 그런데 그 신천 학살이 굉장히 아는 사람에게는 많이 알려진 건데 저도 사실 제 고향이 신천이지만은 신천 학살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미국에 있으면서 어느 날 이제 이북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책을 들쩍하다가 그 황석영 씨가 쓴 손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손님 속에 신천 학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고 그래서 고향에 가서 정말 70년 만에 찾아가는 고향에 가서 내가 살던 집이 어딘가 찾아보고 싶고 채소밭이 있나 가서 보고 싶고 사과나무가 있나 하고 가서 보고 싶고 하늘이라도 쳐다보는 욕망이 있지 그 끔찍한 학살하는 데를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제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신천에 가서 그 신천 학살 박물관을 비지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내가 정말 오고 싶지 않은 데지만은
와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조그만 할아버지, 예,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남자인데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느꼈는지 모르지만은 그 북한 사람들이 아이들, 어른을 비롯해서 전부 많이 작아요. 근데 영양 부정 때문에 요새 그런 건 옛날에도 그랬어요? 예? 옛날에도 그랬어요? 네. 요새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뭐 우리랑 똑같잖아요. 응?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영화에서 보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나라의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게 그 사람들의 체격. 예. 영양 부족이라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렇지만은 그 아이들 제가 공원에만 놓고 너희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재미있어 재미없어 그랬더니 재미있다 그러고 소리 지르고 정신은 아주 그냥 왕창하게 살아있어요. 왕창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제 마음에는 희망이 있었던 거죠. 네, 제가 떠나온 고향에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작고 영양 부족이지만은 정신은 살아있다고 그렇게 느꼈어요. 남에서는 이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많이 알려진 학자나 정치인을 찾아가서 했죠. 그거 보셨죠. 그렇지만은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북한이 문제가 안 되고 통일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남에서는. 그래서 남한에 있는 사람들의 보통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나 형태는 그 미용사하고 똑같은 게 많아요. 제가 미용사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었는데, 또 왜 이렇게 흔들어 놓고 지금 가서 통일 타령을 합니까? 예. 제가 압구정동에 하루 서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를 가지고 면담을 해봤는데, 젊은 애들은 그냥 상관도 안 해요. 나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도 안 그러고, 뭐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러고 지나가고. 남한에서의 통일에 대한 보통 시민의 그거는 참 저를 슬프게 하고 서글프게 했어요. 북한에 가서 내가 남한에서처럼 그렇게 통일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많이 안 한 이유는, 제가 통일을 원하십니까? 하는 것을 한 2번 했죠. 나는 그 속에서, 그게 사람들한테, 보는 분들한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통일을 원한다는 것이 전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다루지를 않았는데, 거기서 통일을 원하십니까 해서 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모두 통일을 원해요. 북한에서는 모두 통일을 원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북한이 모두 통일을 원하고,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조건이나 정치적인 조건이나 해에서 많이 통일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저는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통일이 된 다음에.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통일을 원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남쪽에서 돈밖에 모르고 머리가 텅 빈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을 거고, 저는 말을 그렇게는 안 했지만은 그래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남쪽에서는 통일을 원하든 통일을 원하지 않았든 막상 통일이 되면은 그 북한의 무식한 애들을 우리가 가르쳐야지 어떡하니 한동본데 이런 태도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막상 통일이 됐을 때 이 한반도가 어떤 형태로 나갈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지금 궁금한 점이에요. 허락은 제일 처음에는 공식적으로 정부를 통해서 받으려고 생각을 해서,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 나와 있는 북한 분들은 거기 대사관도 없고 영사관도 없으니까는 유엔에 가서 일을 해요. 유엔에 참여해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유엔에 참가해서 일하는 북한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교제를 해봤는데, 처음에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보겠다 그러고는 6개월을 기다렸는데, 6개월 후에 뭐라고 답이 왔냐면은 평양에다가 김 선생님의 플랜을 써서 보내서 허가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평양에서 안 된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그거는 안 왔어요. 6개월 기다리다가 못 받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거는 거기 Korean American Organization이 하나 있는데 교회기관에서 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 사람들은 뭐를 하냐 하면은 미국에서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미국 사람들이니까는 북한에 관광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북한에 관광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관광객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관광객으로 가기로 이렇게 표도 끊어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하는 도중에 그 기관의 제일 우두머리 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선생이 북한에 가면은 어차피 영화를 찍으라 하는 거니까는 내가 이제 이렇게 북한 사람들을 보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이더라고. 그런 사람이 와서 영화 찍어 가는 게 괜찮을 것 같다고 하는 반응이니까 이 제출서를 쓰래요. 그래서 허락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밤에 가서 잠을 안 자고 밤을 새워서 3페이지 제출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내서 소위 official permission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official permission이라는 거는 제가 영화에서도 말했지만은 가면은 이제는 너는 퍼미션이 있는 애니까는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우리는 상관 안 한다. 그건 아니고, 예, 영화를 찍게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퍼미션 받을 때 내가 나하고 사진 찍는 애 하나만 데리고 2명이 온다 하는 퍼미션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아까도 봤지만은 정부에서 지명한 가이드가 나오고 우리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려고 그러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나를 그냥 따라다니면서 성가시게 굴 것 같은 사람들은 아니었고 제 느낌에 그래서 나는 여기 영화 만들어 온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가자는 데 가서 그 사람들이 붙어 먹는 그런 사람들하고 형식적인 면담을 해서는 영화가 안 되니까는 나는 이제 75세가 된 사람으로서 예, 저한테는 두려움이 없이 거기 간 사람이니까는 제가 남편을 잃고 나에게 있는 희망은 예, 이제 죽음인데 한순간을 보는 게 북한에 사는 분들의 모습을 좀 더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때도 들었고 지금 와서 보니까는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믿어지네요. 네.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를 보이고 정식으로 이거를 방송을 하겠다든가 KBS에서 좀 하게 해달라든가 그러면은 반응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그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임하고 또 영화제 같은데 이렇게 다니면서 군중들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제 조금 형편이 되는 대로 그런 거를 한번 해보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반응이 없고 미국에서는 이제 영화를 만든 사람이 있고 아니 영화를 만든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보여줄 수 있는 권력. 그러니까 뭐 NBC, ABC 무슨 뭐 PBS 이런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요 중간에 있고 그다음에 제일 밑이 관중들인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제 영화를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왜? 미국을 제가 까니까 형편없이 까지않아요. 예. 그걸 까는 거를 못 본 사람도 2번 보면 알 거고 3번 보면 더 알 거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본 사람들이 자기 정보를 그렇게 하는데 무서워서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군중들은 보는 사람들은 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안 한 사람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굉장히 좋아하고 반응이 많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어쩌면 그렇게 몰랐을까? 예, 몰랐다고 이렇게 자백을 하고 또 보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한 가지 좀 재미나는 현상이 있다면 미국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 예, 재미 동포들 그분들의 반응은 또 틀린 반응이에요. 젊은이들은 미국에 있는 그 똑똑한 그 젊은이들은 제가 이거 미국에서 첫 번 개봉을 했을 때 400명이 들어가는 큰 강당에서 했는데 그게 꽉 잡고 섰었어요. 그래갖고 그거 다 본 다음에 저한테 그냥 이메일이 줄줄줄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참
참 제 영화를 보고 감동했고 많이 배웠고 정말 영감을 얻었다는 그런 반응이 나왔는데, 시애틀에 한번 갔는데 시애틀에서 이제 중년 여자 남자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한 150명 들어가는 강당에 꽉 차서 그거를 보였는데, 그때 보이는 중에 어떤 탈북한 사람이 거기 와 있다가 소리를 지르고 나가더라고요. 화난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몇 명이 또 다 보지 않고 그냥 나가고, 그래서 아주 조금 좀 혼란을 일으켰지만 저는 그냥 조용하게 끝까지 다 보이고 질의응답을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 나간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기끼리 숭얼숭얼 하면서 저 여자는 아무래도 이북 정부에서 돈을 받고 저 영화를 만든 게 분명하다고, 어떻게 이북을 저렇게 긍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는 저거는 저 여자는 분명히 돈 받고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게 Korean Americans in America예요. 그게 참 굉장히 슬픈 거죠. 그거고, 여기서는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는 아직 안 보였고, 정현진 씨 덕택으로 이런 데서 이렇게 했고, 그런데 벌써 이런 데 오시는 분은 이거를 보고 싶어서 온 사람이니까는 그 반응은 틀린 거고, 제 익스펙테이션도 틀린 건데, 광준이 전라도니 헤매고 다녔을 때 그 시골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분들의 반응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여기도 좋아요. 여기도 좋아요. 땡큐. 그래서 아주 그냥 그러고는 그 영화 끝난 다음에는 문제없이 소주 갖다 놓고 마시고, 그러고 노래 부르고 이제 질의응답하고, 그러고는 청주 같은 데서는 한 번 갔는데 또 오라 그래서 2번 갔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지방에서 이 영화에 대한 반응은 아주 탑, 원더풀 그랬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좋아요. 네. 이북에서 아직 샘물에서 이 바가지로 떠먹은 데가 한 2군데 되고, 제가 다니면서. 그리고 금강산에 가서는 거기 흐르는 시냇물을 제가 마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는 그런 데 가가지고 아주 산 꼴짜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맑은 물을 제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었을 때 그 환이라는 거는 말할 수 없이 컸어요. 그러니까는 아직 자연이 여기보다는 많이 보장이 돼 있고, 많이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러고, 근데 그거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연설만 하시지 말고 가서 무슨 일을 해보세요. 제가 미국에서 무슨 일을 여기 있는 보다 더 많이 하겠어요. 저는 미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제가 하는 거는 다 사람마다 자기가 가진 장점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런 영화 만들어서 버티고 있잖아요. 이게 제 일이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저한테 연설을 하면, 저는 연설을 할 관객이 아니고 나가서 그거를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서 그 미국에 대한 일이나 이런 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나는 여기 올 때마다 파고다 공원에 그 할아버지가 앉아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떠나야 돼요. 여기서 그 사람들이 있는 한 통일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나는 그 할아버지를 가서 꼭 한번 안아주고 싶은 심정으로 귀여웠어요. 그 할아버지가 좋았고. 근데 여기서는 아직도 어쩌자고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 사상이 좋은 분들이 있는 이 나라에서 어째 미국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 거를 허용을 하고, 또 허용할 뿐만 아니라 도와달라고 그러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그런 심리를 어떻게 지금까지 가지고 계세요? 나는 아주 그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4.19를 했을 때 그런 정신으로 학생이나 남녀노소가 합해서 미국 사람 물러나라고 가라고 그래야죠. 쫓아야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하는 게 웬일이에요. 여기는 인권이 정말 아주 가슴 아프게 창피하게 짓밟힌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나라는. 그러니까 뜻 있는 분들이 한번 들고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여기서 4.19와 같은 혁명이 일어난다면 제가 미국에서 앉아서 점심을 먹다가라도 달려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한번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해야지 누가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 지금 박근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거를 어떻게 그냥 두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감옥에 가서 갇히면은 제가 밥을 해가지고 가서 면담을 해야 될 텐데 그날이 언제 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과 같은 분이 성공을 못하더라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예, 아주 기막해요. 제가 생각을 하면은. 12일을 할 겁니다. 예? 12일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다다음 주 토요일 날. 예, 그날 모임이죠. 노동자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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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예. 11월 12일 날? 예. 보고 가세요. 그거 갔다가 그때 오야 되겠다, 그지? 예. 공식 루트라는 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특히나 요새는 카메라 가지고 컴퓨터 있으면 전부 다 기록 영화를 만든다는 생각이 드는 젊은이들이 북한에 가서 안내원들이 인도하는 데 가서 몇 마디 하고 와서는 뭐 봤다고 그냥 야단해요. 근데 걔들이 본 거는 아무것도 못 본 거고, 예, 그거는 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오고. 근데 저는 북한에 갔을 때 제가 딱 마음을 작정한 게 있어요. 내가 그 북한에 가서 이 나이에 기력도 없고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그 마당에서 불가능한 것을 내가 추궁하고 싶은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북한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 돼서 여기 왔는데 당신들이 경영하는 강제노동소에 저를 한번 데리고 가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저를 데리고 가겠어요? 예, 당신들이 경영하는 프리즌에 감옥에 저를 한번 데리고 가십시오 하면은 데리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그 인권 문제를 놓고 가장 센시티브하게 하게 하는 그 얘기, 그거는 저는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시간 낭비고 기력의 낭비니까. 안 해주는 것을 왜 알면서 처음부터 와서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제 능력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딴 사람들이 못하는 거를 요만큼이라도 가지고 가자 그런 건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젊은 애들이 가서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말 못하는 러시아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가서 이렇게 교스트라고 면담해서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요? 신흥미? 네. 그 사람은 뭐라고 썼어요? 그 책에 내가 읽었는데 잊어버렸어. 자기 가서 다 보고 왔대요. 어떻대요? 응? 응? 많이 봤대요? 볼만큼 봤대요. 볼만큼 봤대요. 근데 그게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예, 나는 안내원들이 소개하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방직 공장 하는 사람들의 근데 그 집에 가서 봉수교회 그 교회 제가 그날 어떻게 갔냐 하면은 아침에 이제 호텔에서 일어나서 배가 출출해서 밥을 좀 먹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음식을 찾고 있는데 저쪽 배에서 어떤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어디를 가려고 하는 분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는 오늘이 일요일인데 아마 교회 가는 분들과라는 육감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교회 가세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럼 저도 한번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저도 가도 되겠습니까 해서 간 곳이 봉수교회인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봉수교회가 그런 거 안 하는데 제가 왔기 때문에 열고 그렇게 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해인사의 그 절간에도 그 절간 꽉꽉 문 닫아두는데 그 스님이 나와서 보현사 예.
거기서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봉수교회는 제가 가는 줄도 모르고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 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서 면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럼 선생님이 그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6.25 때 저하고 같이 있던 사람,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느냐고 나하고 얘기 좀 해줘서 그래서 그 두 노인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인하고 그거 얘기할 때 그런 면담을 젊은이들이 가서 못 담아오죠. 안 그래요? 예. 훌륭합니다. 예. 예. 예, 땡큐. 그리고 저기 잔치에 가서 할머니하고 제가 이렇게 붙들고 얘기하잖아요. 할머니 6.25 났을 때 몇 살이었냐고 그러고 얘기하는데 그 할머니가 김일성 대학 졸업생이에요. 아주 머리가 비상한 그런 할머니인데 그분이 그냥 그때 6.25 때 여자들이 가서 빨래도 하고 핏발. 근데 우리는 6.25 때 여자들이 그렇게 안 했던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때요? 그렇죠? 여자들이. 응? 남쪽에서는 그거 안 했어. 근데 거기서는 여자들이 가서 군인들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그랬다는 얘기를 그분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또 거기서 그 딱딱하다는 북한 사람들의 젊은 군인들을 제가 가서 그냥 알지도 못하는데 어깨동무를 하면 씩 웃고 좋다고 그러지 싫다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은 거기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그냥 일일이 얘기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담아서 그런 거를 한번 나눠보자는 게 제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봤을 때 여러분이 거기 사는 분들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압력에 찌달려서 걱정 근심만 하고 그러고 웃지도 못하고 무슨 좋은 일을 해도 정부에서 압력을 넣어서 그런 사람이다 하던 그런 쓸데없는 생각 마시고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 특징으로 한 것이 공원에서나 이런 데서 볼 때 그 사람들은 정말 속에 정신이 살아있고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여기 오면 돈은 많은데 돈은 더 갖겠다고 그러고 더 없으니까는 기쁨보다는 불평이 많고 그러다가 젊은이들은 돈 많고 할 일 다 해보니까는 심심해졌거든. 이제 더 할 일 없거든. 생이 허무하거든. 그러니까는 뭘 할까 생각하다가 자살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는 대저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북한에 있는 분들한테는 인간미를 느꼈고 여기서는 짜증을 느꼈어요. 네. 영화의 제목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그냥 그 영화를 한마디로 말해주는 그런 아주 그냥 분명한 제목을 줄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영화가 그런 거고 저는 영화의 제목을 사람이 하늘이다 한 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심오하고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종교적이죠.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았을 뿐 아니라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러면 사람이 하늘이라는 그 제목은 어떤 제목이었을까? 제목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제목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영화를 또 한번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니까는 제가 사람이 하늘이라는 무슨 뜻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도 안 하겠고 이거를 보신 다음에 그 영화의 제목과 여기서 본 사람의 그 인간상과 그 모습을 비교해 보시고 그게 맞아떨어지는지 안 맞아떨어지는지 결정하실 분은 여러분인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분은 잘 안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that's okay. 맞습니다. 네? 네, that's okay. 그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어야 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항도 안 하고 기분도 안 나쁘고 아주 이런 분도 있고 또 이게 맞아떨어졌다 하고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 영화는 반응이 있었다는 거네요. 반응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 반응 속에 그냥 하는 반응이 아니라 생각이 드는 반응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그 경험에서. 그러면은 그걸로 영화 만든 사람은 만족하는 거지. 제가 뭘 더 원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 제가 원하는 걸 갖다가
머리에다가 심어줄 수도 없고 보여주면은 반응 없이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가 얼마나 많아요 요새. 예. 근데 이거는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생각을 하는 반응이니까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I'm happy. 예.